본 방송은 텀블벅을 통해 실시한 2017년 인수니즘 코믹스 만화 및 방송 제작 투자 클라우디 펀딩으로 총 32분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보고 듣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19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입니다. 추석이죠. 가족의 의미가 예전 같지 않은, 예전과는 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따뜻한 생각,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묻기도 했었고 이랬던 생각들이 좀 떠올랐고요. 추석에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정간의 소사, 저번 시간에 리뷰해드렸죠. 그 정간의 소사의 작가 정용연 작가님 모시고 오늘 추석 특집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긴장들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정용연 작가님은 상중하로 따지면 한 중급? 중급 정도 되시고 고군 작가님은 정말 긴장을 많이 하셔서 말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너무 걱정, 아직 그러셔도 방송 잘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화 그리는 정용현입니다. 역사 네. 만화를 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고려말 제주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소재로 한 만화인데요. 한 권짜리로 3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더불어 조선시대를 무대로 한 중단편 만화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두 작업 모두 출판 전이어서 아직까지는 정간의 소사가 대표작입니다. 안 되겠어요. 에? 그냥 없이 하세요. 참. 지금 작가님께서 나도 긴장하셔서 질문지를 먼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깨알같이 글을 많이 써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지에 대한 답을 드렸더니 이제 보고 읽고 계셔서 다 뺏어봐. 다 뺏어가고 뭐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웃기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네. 이렇게 평소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런 소개 들으셨죠? 정영은 작가님 모셨습니다. 주로 역사 만화, 이렇게 좀 사극틱한데 너무 올드한 사극은 아닌 것 같은 이런 작품 하셨어요. 특히 정간의 소사 같은 경우도 예, 그렇고. 그렇죠. 원래 이렇게 만화를 쭉 하신 건 아니죠? 중간에 다른 일도 좀 했었고요. 대부분 제가 예상하기로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게 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 예, 그렇죠. 그런 먹고 살 것들. 방편이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원래 만화가를 하셨었는데 잠깐 왜 다른 일을 택하게 되셨고, 그리고 왜 다시 이쪽으로 오시게 됐는지. 그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네. 한계에 부딪힌 게 네. 스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쯤입니까? 그때 나이 때나 이런 때가? 스토리 쓴다는 게 원래부터 참 너무 막막했어요. 처음에 그 작품 데뷔할 때도 네. 막막했고 네. 데뷔는 어떻게 했는데 다음 어.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연재라는 게 어렵다 이거죠. 예, 뭐 무슨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예, 예. 네. 작가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풀어갈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뭘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때가 나이대가 언제쯤이십니까? 한 30 무렵이었습니다. 만화를 쭉 하시다가 이제 예. 한 30 무렵에 예. 뭔가 이제 스토리에 대한 벽에 부딪히신 거네요. 예.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단지 그것 때문에? 예, 그렇죠. 경제적 이유 그리고 스토리에 대한 예,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예. 스토리 작가를 좀 몇 분 찾아뵀는데 네. 하나같이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화로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보셨겠지만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이 뭔가 이게 나와 안 맞다고 느끼셨어요? 일단은 그림이 딱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그걸,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걸 중요시하시는군요. 스토리 예, 보면서 예, 예. 그게 없어서.
그러면 이제 한 30 무렵에 그렇게 안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일 하셨습니까? 그 뒤에 제로 할 수 있는 게 네. 노가다요. 일당 잡부. 일당 하시는 일하시는 거. 네. 그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거. 네. 그 생산 라인에서 네. 컨베이어 벨트 그 라인을 탔죠. 이게 라인에서 뭐 계속 하시는 그런 일 하시는 그 거.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은 모던 타임즈 말씀하시는 거. 모던 타임즈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계속 그 벨트가 굴러가는데 노동자들이 뭐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시 막 딸려가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저도 그랬어요. 그걸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까? 진짜 빨려 들어갈 것 같고 막. 예, 제가 그 손이 느리다 보니까 그 작업을 공정을 제 시간에 해야 되는데 못 네. 해가지고 앞으로 쭉 그 물건이 가고 네. 저는 다시 후다닥 뒤로 와가지고 다시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 성향과 안 맞는 일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일들이. 단순 노무직인데 맞을 리가 있나요? 그래도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또 잘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하고 일 끝났다 이렇게 하고 딱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다시는 안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럼 그때도 그런 일 하시면서 예. 만화에 대한 애착 이런 거 뭔가 계속 걸리는 거 있잖아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음악 하던 사람들이 음악 그만두고 다른 일 하는데도 좋은 음악만 어디서 딱 들려오면 속으로 탁 이렇게 피어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그냥 네. 잊고 싶었어요. 만화라는 거. 예. 만화가 한때 저의 온 꿈이었는데 네. 절망을 한번 하다 보니까 다시는 생각하기가 싫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절망이라는 게 예.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냥 아까 말한 경제적 이야기, 스토리, 총체적이죠. 그 30대 나이의 청춘에 느낄 수 있는 막막함 이런 건가요? 예. 앞이 보이지 않고 전망이 없는 거죠. 만화에 대한. 예. 그때가 몇 년도쯤일까요? 99년, 2000년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 만화가 제일 힘들 때군요. 저는 워낙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느낄 계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IMF가 힘들다고 하지만 네.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못 느끼거든요. 그때 당시에 IMF 여파도 있었고 책 대여점 생겨나고 출판 만화 죽고 일본 만화 들어와서 성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총체적 난국이었던 그 난국이 조금 진행되고 있던 시절이긴 했는데 그러시다가 어쩌다가 또 이 분명 하기 싫어 이러면서 안 하시려고 이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시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네. 가슴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창작 욕구 이런 것들이 생겨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혹시 영화 로키 발보아라고 보셨나요? 안 봤어요. 그게 로키는 아시죠? 로키는 알죠. 로키가 늙어서 예. 이제 실베스터 스텔론이 한 50대서 그 다시 라이센스 달라면서 권투하겠다고 그러니까 A급 경기 말고 B급, C급 경기라도 내가 뛰겠다 이러면서 라이센스 받기 위해서 막 그러는 장면인데 거기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거기 보면은 그 협회장들이 협회 위원들이 50대의 로키한테 라이센스를 안 줘요. 당신 그 권투하다 맞아 죽는다. 근데 로키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개체량이라 그러나 기본 테스트 있잖아요. 선수한테 라이센스 발급하기 위한 그런 거 다 통과했는데 왜 안 주냐 이러면서 나는 내 안에 이렇게 득실거리는 뭔가를 해소를 하고 싶다. 그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만화에 대한 그렇죠. 뭔가 창작 욕구, 뭔가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였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지를 제가 뺏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 만화 다시 하겠다고 본인이 다짐했을 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거나 이런 걱정인 사람은 없었나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에도 혼자 이렇게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이러시는 타입인가요? 예, 그렇죠. 주위에 이렇게 물어도 보는데 만화를 다시 시작하는 건 누구랑 의논한 건 없어요. 그냥 혼자서 했을 때 정말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가님 프로필을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만화를 좀 하시다가 30대쯤에 이제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유로 이제 그만두셔서 너무 아파서 보기 싫은 거죠.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만나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셔서 지금 작품 활동 활발히 하고 계신데 그 앞전에 그러니까 그만두시기 전에 제가 프로필 중에 그 장길산 그리셨던 예, 백성민 작가님 예, 문화에 계셨어요. 예. 군대 가기 전까지 한 네. 1년 반 정도 네. 그분 문화에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예, 가기 예, 전까지 예, 예. 1년 반 정도. 당시 그 백성민 작가님 어떤 작품 하실 때입니까? 장길산을 그리고 계셨어요. 음. 황석영 씨가 쓴 소설인데 네네. 그걸 만화로 20권짜리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제 와서 봤을 때 예, 그 당시의 생각과 지금 생각은 많이 다르니까 예. 이제 와서 보셨을 때 백성민 작가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 어깨너머로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잘 그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정관의 소사 제가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씨 집안의 뭐 소사, 학교에서 일하는 소사 아저씨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안 안에 소사 아저씨가 있지? 되게 대궐집인가 그런 생각도 막 했었고 왜냐면 대부분 학교에 계시니까. 근데 예. 알고 보니까 정씨 집안의 그냥 이야기들, 소사라는 예, 게 뭐 예.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 진엘 역자에다가 역사사해서 저희 집안 이야기죠. 그 이 제목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특별하게 생각한 건 없고요. 그냥 네. 자연스럽게 그런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그냥 정관의 소사. 예, 예. 다 이런 식의 뭐 의미 부여를 막 해야 되는데. 아니요 억지로 하실 필요 네. 없어요. 제가 이 작품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게 이게 집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집안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집안 이야기만 했으면 되게 그냥 가벼운 픽션일 수도 있는 좀 예. 원래 집안 뭐 어떤 이야기든지 사실에다가 픽션을 좀 가미를 하니까 예. 그냥 픽션일 수도 있는데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한국 역사랑 예. 좀 줄기랄까요 보조 템포를 잘 맞춰서 예. 바깥 이야기, 안 집안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렸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상도 받지 않았나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렵지 않았는지 또 그 과정이 어땠는지 좀 듣고 싶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어렵지 않은 건 없었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건 네, 취재원이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죠. 어머님이 예, 예. 저희 어머니가 취재원이었는데 네. 아버지는 2007년도에 돌아가시고 네. 아버지한테는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고 네. 어머니한테 그 당시 상황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사셨는지.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워낙 그 지난 세월 고생을 많이 하고 네, 또 아버지한테 그 고리타분한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네. 그런 얘기 자체 꺼내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근데 또 아들이 또 그걸 자꾸 들쑤셔가지고 들춰내면서 물어보니까 네. 어머니가 좀 역정을 내셨죠. 초반에 초반에도 그렇고 작업 끝날 때까지 그랬어요. 상 받고 나셔도 그러셨나요? 상을 받으니까 그때는 내가 그때 잘 얘기해 줄 걸 그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집안 이야기를 내력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바깥 세상 이야기와 엮는 과정 그것도 예.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내용이 사변적인데 네,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잡지가 우리만화연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였거든요. 처음에 네. 발표한 데가. 네네. 근데 거기서 처음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만났던 이야기를 4페이지에 걸쳐서 했어요. 네, 굉장히 이거 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 편집자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만하시라고 음. 그런 얘기를 제가 기다렸어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해도 되나 하고 다음 편도 하고 네, 그래도 또 연락이 없으니까 그 다음 편 이어가고 몇 회 지나고 나서 좀 약간 좀 더 이야기를 더 길게 해도 되겠네 싶어가지고 몇 페이지 처음엔 4페이지 하다가 8페이지 16페이지 또 길게는 28페이지 하고 나중에는 서울 애니센터에서 제작 지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더 길게도 할 수 있었죠. 본인은 한 편 하고 나면 그냥
끝내겠지 이렇게 예, 처음에 거기서 생각했었는데 이제, 예. 연락 없으니까는 계속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예, 좀 더 해볼까, 맞아요. 좀 더 해볼까 하면서 예, 예. 점점 일이 이게 커지고. 확장되는 거죠. 그럼 어쩌다가 우리만 그 잡지에다가 처음에 실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한 컷짜리 그리고 있었는데 그 우리만 하는 데서 나오는 예, 잡지에서 예. 약간 카툰 에세이식으로 그리고 있었는데 그 잡지 이름이 뭡니까? 월간 우리만화요. 월간 우리만화. 예. 지금은 안타깝게도 폐간됐습니다. 잡지들이 버티기 힘든 세상이죠. 어쨌든. 예, 네. 예. 그 소정의 고리도 나왔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수준의 원고료인데 그래도 그나마라도 주니까 제가 할 수가 있었죠. 그만하시란 얘기가 없으니까. 예, 그냥 계속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의외인데요. 또 재밌다는 분들이 주위에서 재밌어요. 예, 예. 제가 재미없는데 그런데, 모셨을 리가 없잖아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제 만화가 재밌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아우 재밌다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아 이게 뭐야? 좀 그러면서 좀, 뭐 좀 힘이 나서 좀 그랬던 기억이. 이게 많아요. 왜 재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직 초보 평론가지만 예,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표현 연출 방식이 예, 세련됐어요. 그러니까는 내용은 되게 예. 이게 구수하고 이 예. 추석 특집에 어울릴 만한 구수한 집안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 저거를 표현 방식까지도 구수하게 표현했으면 한 예. 7, 80년대 만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작중에 갑자기 작가가 등장해요. 예.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건 예. 저렇습니다. 이게 거의 전 보면서 그 만화의 미래란 책이 있어요. 스콧 맥클라우드의 예. 그 책이랑 그 책이 막 떠오르면서 예, 아니, 어떻게 작가가 등장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작가가 등장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나레이션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예. 이제 그런 작품은 있을 수 있는데 작가가 갑자기 딱 나와서 이건 아니야, 저건 저래 이런 식으로 말해준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거기서 굉장히 카타르시스 뭔가 안 맞는 듯하면서 그 재미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부분 좀 생각하게 되셨는지 이런 아이디어 약간 이게 연출의 변주거든요. 이런 작품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제 자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나와서 좀 뭐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미를 줬던 모양이네요. 그게 그러니까 나레이션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예. 등장하시니까 예. 그게 좀 새로웠는데 그 요소가 그러니까 예. 원래 만화가들이 자기 얘기할 때 제일 재밌습니다. 그렇죠. 독자들이 귀신같이 알아내요. 자기 아. 얘기를 해줄 때. 좀 부끄럽지만 제 얘기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원래 자기 작가가 직접 겪었거나 그 작가의 주변 이야기들을 그냥 리얼리티한 얘기를 실제로 해줄 때 귀신같이 독자들이 알아보는데 그거에 맞물려서 이렇게 좀 우디 알렌 영화도 좀 생각나고요. 본 적은 없습니다. 우디 알렌 영화도 보면 막 이렇게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갑자기 예, 스크린 예. 쪽으로 예. 고개를 싹 돌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나고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연출이셨다. 되게 선택을 잘하신 것 같다. 연출 방식을. 연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죠.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고민 많이 하겠지만 네. 저도 이렇게 종이에 연출 그걸 그리잖아요. 네. 콘티를 그리는데 한 번에 딱 끝낸 게 아니고 원래 텍스트 쓰잖아요. 네. 텍스트 쓴 다음에 한 번 연출을 해보고 네. 다음에 또 한 번 또 하고 네. 한 3번 정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면서 또 원고도 또 이렇게 좀 흐름이 좀 좋지 않다 하면은 또 다시 콘티를 바꿔서 또 다시 그리고.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하십니까? 그림을? 예. 수작업해서 스캔하시는 건가요? 스캔해가지고 나중에 컴퓨터로 음영을 집어넣죠. 컴퓨터로 마지막 작업을 하시는 예, 거고. 예. 그러면 이 원고들이 다 집에 있으시겠네요. 다 있죠. 이것도 A3 사이즈 그 원고지에다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어쩐지 약간 펜 느낌이 펜이라는 게 그때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때는 네. 정말 징그럽게 안 나가고 이게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근데 컴퓨터는 그으면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 이렇게 꺼끌꺼끌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종이 그 결에 따라서 막 막히거나 그런 게 없는데 종이는 이게 잉크하고 펜하고 조합이 잘 안 맞으면 굉장히 잘 안 나가고 그 맛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는 또 입장에는. 이제 그 뭐죠? 이
그 조합이 너무 잘 맞고 그러면은 정말 기분이 좋죠. 사각사각거리면서 이 나가는 맛이 결대로 있죠. 잘 나가면. 예, 아주 그 최고의 어떤 한 마약 먹은 사람들이 그런 기분일까요? 저도 마약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상권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4권도 준비 중이시라고. 예, 4권은 제가 음. 그 텍스트로 써놓은 것들이 있고 네. 또 콘티로 짜놓은 것들이 있는데 네. 4권은 상 받고 나서 준비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까? 그 전에도 준비했고 네. 그 이후로도 또 준비한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어머님이 협조를 잘 받으셨겠네 4권에는. 그 뒤로는 이제 또 어머니한테 들은 것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살았던 옛날 기억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그 한국 근현대사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한 개인한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유독 또 잘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작품 보면 약간 이렇게 그 지금 준비 아까 말씀하셨던 거 고려말 제주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소재로 한 만화. 예. 제목은 말씀 안 해주셔서. 목호예요. 근데 나중에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목호. 가제는 목, 예. 호. 목동할 때 그 목자에다가 오랑캐 호자. 목호. 예. 목호란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약간 사람 냄새 나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세련된 도시 느낌이 아니고 약간 우리 그 어르신들 세계 예. 아니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작가님을 제가 뵙고 나서 느끼는 건데 예. 어떤 이렇게 구수한 느낌이나 이런 예. 것도 그렇고 예. 작품도 그렇고 뭔가 합이 잘 맞아 보여요. 원래 이렇게 고전 소설이나 예. 역사 소설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평소에도 아주 좋아하죠. 그런 위주 취향이신가 봐요. 예.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네. 이렇게 서로 잘 통하는 사람들은 네. 좀 약간 불행하긴 한데 네. 저보다 이렇게 연하의 사람들보다는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그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런 뭐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 살아온 내력들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네.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분들 얘기 듣고 있으면 예. 그래가지고 뭐 그걸 작품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저런 게 작품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그럼 앞으로도 정관의 소사 말고도 어르신들 얘기 막 들으면 예. 그런 것들로 작품을 해보실 생각은 기회가 되면은 해보고 싶네요. 이런 쪽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만화들이에요. 예. 그리고 굉장히 재미도 있고 연출 방식이 참 독특하셔서 재미도 있고 그래서 희소성도 있고 그리고 이런 테마를 다루는 작품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은 것도 있죠.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본인 성향에도 맞는 예.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군요. 평소에 좋아하시는 고전 소설이나 역사 소설 좀 알고 싶어요. 예, 제가 학창 시절에 국사 시간하고 세계사 시간을 되게 좋아했어요. 다른 과목은 거의 빵점을 맞는데 네. 국사하고 세계사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국사랑 세계사 이상하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게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재밌었고 지리도 재밌었고 근데 이상하게 국어는 우리말인데 어렵고 한문은 더 어렵고 영어는 정말 어렵고 그랬는데 그 국사랑 세계사 시간은 되게 좋아해서 또 형이 네. 큰 형이 또 역사를 좀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그 역사 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 네. 원래 제일 처음 읽으신 소설이 제일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죠 원래. 예. 또 김동인이 쓴 소설들을 좋아했어요. 붉은 산. 예, 붉은 산도 좋아했고 그 다음에 감자. 장편 역사 소설을 그분이 많이 썼는데 운영궁의 봄, 젊은 그들 그걸 읽었고 박종화 씨가 쓴 또 역사 소설 좋아했어요. 이게 이때 정관의 소사랑 좀 분위기가 이어지네요. 이 당시 분위기. 역시 이런 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예. 저는 붉은 산 되게 저도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원래 이거 붉은 산도 국어 시간에 예. 말도 안 되게 뚝 단편적으로 딱 떼가지고 문제 내고 이러잖아요 국어가. 근데 예. 저도 보면서 다른 작품은 별 재미가 없어서 흥미를 못 느꼈는데 이름은 생각 안 난 붉은 산 그 술 처먹는 주인공 그죠? 이코요. 삭.
뭐 그 마지막에 붉은 산이 보고 싶어요 이러는 그 맞아요. 장면이 딱 실려 있었어요 마지막에. 근데 맞아요. 너무 이상하게 이것만은 꼭 보고 싶은 거예요 붉은 산만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요새도 있겠지만 뭐 학생이 읽어야 될 단편 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저희 누나들이 사놓은 책 중에서 이제 붉은 산만 꺼내서 읽어봤는데 감자는 별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붉은 산을 읽으면서 야, 이 나중에 이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번 뭘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자면은 붉은 산이 왜 붉은 산인지 아세요? 그렇게까지 그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아니 뭐 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직접적인 거예요. 그게 당시 일제 시대 때는 그 연료를 다 나무로 뗐기 때문에 산에서 다 그 벌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숲이 황폐화돼 가지고 다 그 흙 빨갛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붉은 산이에요. 월광산 소나타도 김동 예, 맞아요. 이것도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월광 소나타가 아니고 광염 소나타. 죄송합니다. 월광 소나타는 베토벤 작품이고 예. 그 작품도 굉장히 그 당시에 학생이었을 때 읽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조금 어쨌든 이런 김동인 작가님 작품도 좋아하시고 그러셨구나. 예, 그거 좋아했고 그 다음에 그 수호지 삼국지 또 뭐 동주 열국지 초안지 이런 것도 보셨고. 예, 그런 것도 좋아했고 결정적으로 좋아했던 건 사마천 사기. 예. 사기 본기 말씀하시는 거죠? 본기 말고 이제 열전이 있고 본기 있고 또 새가 있고 연포가 있거든요. 네. 제일 유명한 건 열전이고 네. 네, 열전 읽다 보니까 이게 확장되잖아요, 자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저 다 읽어봤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게 56만 몇 자예요, 글씨가. 글자 수가. 전 중미 열전만 있는데도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사기 읽고 열전 이런 거 좋아하셨구나. 근데 작가님 느낌이 제가 계속 받는 느낌이 그러니까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러니까는 뭔가 로직화돼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언어로 구현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냥 산에 풀어놔도 그냥 조용히 잘 사실 것 같은. 아, 그래요? 부근하게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영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있었고, 그냥 이렇게 제도화된 이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사람 그냥 집안 일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꼭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거 없이 그냥 푸근하게 뭉글뭉글하게 두시뭉실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이야기 이런 거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가님도 요즘 작가니까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설명하려 들고 그냥 뭔가 하나 이유와 설명과 이런 복선과 이런 것들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아요. 거의 대부분 작품들이 그렇고 독자들도 그런 작품들을 되게 원하고, 그런데 그거랑 좀 반대로 저를 힘들게 했던 게 그런 거죠. 반전이 있어야 되고 기승전결이 확실히 해야 되고 또 등장인물들이 또 어떻게 뭐 성격이 또 다 명확해야 되고 이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 법칙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것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정관의 소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걸 벗어 던지고 자연스럽게 제가 시키는 대로 제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재밌다는 얘기도 하고 또 많이 듣는 얘기가 진정성 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다른 분들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는 작품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봤을 때 독자가 끼어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유나 이런 것들이 꾸미지 않은 멋스러움 같은 게 제 삶의 태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차를 운전을 20년 가까이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클락션을 누른 경우는 딱 한 번인가 있고 그래서 이게 클락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앞에 지나가고 있으면은 그 보행자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보행자의 권리를 최대한 그 존중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보행자는 한없이 약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차는 흉기고 차가 갔다가 뭐 빵빵 울리고 그건 거의 폭력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떠한 경우가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은 울리지 않는다. 예, 그런 이제 삶의 자세가 그 작품에 좀 배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 사람들의 성격이 예. 작품처럼 이렇게 예. 극적으로 대비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싫어하고 예, 극적인 그런 스토리 작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염증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 아무나 모시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고, 네, 영광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모셨는데 갑자기 이건 돌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 예.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사람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예. 뭐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예.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 저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어려운 걸 막 그러니까 뭐 사람이란 무엇입니까랑 다른 질문이에요.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은 뭐 동물 같다 이런 걸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사람에 대한 생각.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죠. 그냥 자연의 일부. 예, 예. 태어나서 죽어가는 그게 사람의 인생이고 자연을 거스르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자연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좀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유,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렵네요. 아 그래요? 추상적이고. 근데 그걸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이 정간의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되게 사람 냄새가 많이 나요. 규칙이나 예, 이런 게 아니고 예. 굉장히 모든 상황들이 변칙적이고 뜻밖이고 예. 그 당시 상황에 처해 본 사람들만이 이럴 거야 저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예. 극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아, 여러분 여기는 만화 클래식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정간의 소사 지금 3편까지 나오셨는데 예. 가장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한두 편 빼고는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죠.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이거는 판매량에 아, 영향이 이게 있을까? 처음에 어떤 정확하게 기획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네. 그때 생각은 나는 대로 그렸던 거라 네. 좀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이 좀 걸리고 그런 것들이죠.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그런가요? 이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우리 정용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맛이라는 게 예. 그런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맛이 이럴 실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해외에 내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작품.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북미 작품이나 이런데 예. 뭐 마블이나 이런 DC처럼 액션물이나 성인물 아니고 예. 그냥 이렇게 양장본을 해서 착 나오는 그런 만화들이 있어요. 예, 아트 그렇죠. 코믹스 같은 예, 그런 거 예. 보면 다 어떤 격식이 없어요. 다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다루고 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만화들이 사람한테 생각할 거리들을 좀 줘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 외국에 내놔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출판사 여러분들 예.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다른 거보다 이건 아까 그 얘기는 작가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애착 가는 캐릭터. 애착 가는 캐릭터는 다 애착이 가는데 나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보니까. 네, 역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다 예. 사랑하고 이런 예. 분이십니다. 네. 그 작법 중에 이제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고 이 대립 관계로 몰아가야 재밌다고 하는데 그게 극화죠. 예, 제 만화는 나쁜 사람이 별로 등장하지 않고 각자의 다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 애정이 가는데 네. 저희 외할머니가 가장 이렇게 애착이 가는 캐릭터예요. 어째서 그렇죠? 저는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질문을 하면서 예.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외할머니 얘기를 들은 게 3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머니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뭐 집안 이야기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왜 외할머니가 없지? 왜 외할아버지가 없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장사를 그만두시고 좀 시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문득 자기 그 어머니의 어머니 얘기니까 외할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외할머니 얘기 듣고 나서 막 속으로 막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분의 삶이 한국 근현대사랑 너무 잘 이렇게 매칭이 되고 한 여자로서의 삶이 이렇게 많이 느껴졌어요. 슬픔 같은 게. 예. 그분이 외할아버지가 일본으로 유학을 8년 동안 하고 돌아오셨거든요. 일제 시대겠죠. 예, 일제 시대 때죠.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1917년생이고 외할아버지가 191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한 살 연상이죠. 연상. 예, 근데 외할아버지가 일본으로 8년 동안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회사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오셨는데 옆에 여자를 한 명 딱 데리고 온 거죠. 양산 쓴 신식 여자를. 얼마나 외할머니 그 충격이 컸겠어요. 근데 또 딴 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때 기와집이었는데 그 행랑채에 살림을 차리고 살았대요. 두 분이.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예. 행랑채라는 게 뭐죠? 행랑채라는 건 그 본체 바깥에 있는 건물이죠. 제가 몰라서 그래요. 단어를. 옛날 단어니까. 그 소술 때문이 있으면은 그 양쪽으로 딸린 건물이 행랑채예요. 그래서 옛날 행랑채에서 머슴들도 살고 뭐 그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알겠네. 머슴들 살고 이러는데 예. 이게 쑥 돌아서 절로 가면은 머슴들 다 모여서 살고 그랬었잖아요. 예.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네. 그 행랑채에서 그분 같이 살림 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외할머니는 돌보지 않고 그러다가 외할아버지가 또 그 당시 사금광을 운영하셨어요. 사금광. 예, 그 당시 30년대는 금 본위제로 해가지고 이 화폐가 일반 화폐 기준이 아니고 금 단위로 이렇게 이어지는 시대거든요. 금 본위제. 네. 그래서 조선에서 그 당시에 엄청난 금광 개발을 하게 돼요. 네. 금광 열풍이 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명한 소설가들도 다 거기에 참여했고 당연히 그 시대적 분위기가 그렇고 또 당시에 또 김제가 금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김제 쇠금자고요. 그 다음에 금산면이 있고 금구면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금, 산금 엄청 많이 채취되어서 거기 미쯔비시 같은 일본 대기업 있죠. 잘 모릅니다. 예, 미쯔비시가 그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기업인데 일제 시대 때는 그 군수 사업도 하지만은 조선에서 가장 중요시였던 게 금광을 개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김제에 거대한 그 미쯔비시 그 금광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쓰이 뭐 구하란가 뭐 그런 회사들도 조선에 들어와서 그 활동했었고 네. 외할아버지도 이제 그 시대적인 분위기에 맞물려 가지고 사금강을 운영하셨는데 네. 그게 뜻대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일확천금을 노리지만은 항상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금속 관련이 어렵습니다. 절방도 그렇고 말아먹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이제 또 딴 데로 이제 같이 또 분가를 하고 뭐 집안은 이제 원래 있던 집은 다 처분해가지고 이제 혼자 이제 또 사셔야 됐죠. 처자식을 건사해야 되고 또 그 당시 유삼촌이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춘기 시절이에요. 유삼촌이. 그래서 그분 외할아버지하고 엄청 싸우고 집을 나가셨대요. 집을 나가셔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거죠. 아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는 그 당시에 이제 김제에 사셨는데 아들 기다리느라고 저 김제역에 날마다 그 차 시간에 맞춰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아들이 돌아올까. 가지고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서
김제역에 가서 한참 동안 있다가 오시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계속 그러셨대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 닿았고 네. 그래서 그분의 삶을 이렇게 만화로 표현해야겠다 음. 싶었는데 정간의 소사에서는 많이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정씨 집안 얘기니까. 예, 예. 음. 근데 저는 이제 정씨 집안이라는 게 정간의 소사지만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 친가 같이 네. 아우르는 작품이죠. 네네. 그러니까 또 이게 북의 사위가 아니고 목의 사위였다면은 음. 김간의 소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어머니나 예, 외할머니한테 예. 지금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할머니는 그쪽이 그 자식이 없다 보니까 네. 이 산소가 있지만은 음. 제사를 지내거나 산소를 이렇게 가꿔줄 분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묘가 김제에 있는데 네. 저 가서 의정부에 살다 보니까 자주 가서 어떻게 산소를 돌보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네. 그 어머니는 음. 진짜 어렵네 이거. 제가 억지로 뭐 감정을 끌어내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요. 근데 이야기 자체가 예, 그분들 이야기니까 예. 나온 김에 그분들 이야기를 해서 상도 받았고. 그 어머니는 네. 이제 여기 정간의 소사의 취재원이었고 네. 또 주인공이기도 하죠. 네. 아버지, 어머니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제 어머니가 살아온 그 고생담이죠. 뭐 힘들게 살아왔던 이야기. 네. 그러니까 꼭 우리 어머니만 고생한 게 아니고 당시에는 다른 어머니들도 다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제 혈육이다 보니까 더 어머니가 고생한 게 마음에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효도하지 못하는 게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시군요. 이번 추석 때 찾아뵈나요? 예, 그렇죠. 그때 가서 팟캐스트 녹음했다고. 예. 팟캐스트라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라디오 나왔다고 아들. 예, 예. 그 얘기도 한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가워하실 것 같은. 기회 되면 한번 들려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얘기 한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아까 사권 준비하고 계신데 콘티나 이런 것 정도 대사 이런 예, 것까지 예. 작업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예, 사권은 언제쯤 될까요? 어렴풋이. 한 내후년쯤 될까요? 내후년이면 제가 지금 그 2010. 고려말 이야기도 끝내야 되고 또 조선시대 이야기도 제가 그걸 장기 시리즈로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어떤 뭐 뛰어난 뭐 장군이나 아니면 뭐 전략가 뭐 이런 사람들의 뭐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정간의 소사와 마찬가지로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 이런 걸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은 서얼들 이야기가 많고요. 서얼. 예, 예. 서얼들 이야기가 많고 그러니까 한양 도성에 살면서 좀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지객군 이야기. 보부상. 예, 보부상은 아니고 아니 보부상 얘기는 없어요. 예, 보부상 얘기는 없고요. 지객군을 보부상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아, 예, 예, 예. 그 한강 그 뭐죠? 마포나루. 네. 옛날에는 거기가 배로 다니고. 예, 예. 그 삼계나루라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 서울 남대문 밖에 칠패 시장이 있었어요. 거기가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 때는 3대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물건을 떼 가지고 거기에 파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야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각자 또 사연이 있고 애환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이야기들 하고 좀 여성주의 좀 시각에서 그 시집살이 하는 사람들 이야기 예, 그런 걸 좀 더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고는 2019년 정도에 나온다.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때쯤엔 나오겠죠. 꾸준히 작업하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정간의 소사는 평생을 걸쳐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할 생각이에요.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4억 원, 5억 원, 6권, 7권 해서 길면은 뭐 열 몇 권까지 들 수 있고. 정간의 소사 하시면서 이제 질문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예, 정간의 소사 하시면서 예,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꾸준히 머릿속에는 정관의 소사라는 것이 어떤 가느다란 생각으로는 쭉 이어져 있을 거예요. 작가님에게는. 그렇죠. 예. 느끼신 점, 이 작품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간단하게. 제가 음. 그 어머니나 형 그다음에 집안 식구들한테 얘기를 듣지만은 그 콘티를 짜고 스토리를 짜고 그러니까 그 듣는 걸로만 부족하니까 네. 제가 그 또 책을 사서 보거든요. 네. 책을 사서 보고 또 그게 부족하면은 인터넷에서 또 검색해서 찾아보고 네. 이러면은 참 공부가 많이 되기도 하고 당시 살았던 사람들 삶이 참 진한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네. 진한했다. 진화했다가 뭐죠? 찡했다 이런 아니 뜻인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언어 보케버리가 딸려서 제가 잘 쓰지 않는 말을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십시오. 진한했다고 하십니다. 제가 말을 또 잘못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뭐 찾아보면 되죠. 네, 그리고요. 예. 네. 그 삶이 그렇고 저와 또 제 아버지 세대와 제가 또 살았던 삶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한 세대 차인데 많이 한두 세대 예, 차인데. 저희 아버지는 죽을 고비를 3번 넘겼다고 하는데 네. 저는 뭐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없거든요. 음. 딱히 뭐 생존을 막 걱정해야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거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세대고 저는 어렵지만은 또 저의 자아를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만화라는 걸 그리잖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제가 살았던 시대하고 또 요새 또 젊은 세대 네, 성인수 작가님 또 세대도 포함되지만 또 그 밑으로도 네. 저희가 또 살았던 시대랑 많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 시대, 네. 6.25 또 월남전, 그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노태우 시대는 제가 이제 군대 생활했구나. 그 다음에 김영삼, 또 그 다음에 IMF까지 거의 이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관의 소사 읽으면은 만약에 제 상상력을 좀 더해드리자면 한 예. 10권까지 나오면 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동학을 높게 치시는군요. 역시. 저는 동학을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그 다음에 동학에 관련해서 음. 제가 발표는 못했는데 장편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한 권 분량으로. 저도 동학 되게 좋아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예. 동학에 대해서 저도 좀 심취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저도 높게 치는 편인데 예. 한국으로 치면 동학이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렇죠. 네. 예. 어렴풋이 같은 카테고리에 넣자면 예, 그렇다는 거. 민권 의식이 예, 생겨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되게 이 정관의 소사를 한 10권 정도 나오면 거기서 정관의 수사에도 살짝 그 언급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예. 10권 정도 나오면 그 말씀하신 동학에서부터 IMF까지 예, 쫙 예. 이어지는 내용들 예, 다 한번 들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2개 남았습니다. 긴장되네요. 힘드셨죠? 아니요. 괜찮으셨어요? 예, 예. 제가 질문지를 뺏었는데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아까는 처음에 딱 드렸는데 그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너무 듣고 보시면서 읽으시길래 예.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제가 살짝 뺏었는데 그 뒤로 예. 초반에 조금 긴장하시더니 한 30분 지나고 나니 그때부터 이제 술술술 얘기를 잘하시네요. 이게 말이 자꾸 엉기네요.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음.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안 되고 음. 이 말 갔다가 저 말 갔다가 자꾸 엉기는데 편집 잘 해주시려고 믿습니다. 편집도 괜찮은데 그게 예. 작가님의 맛이에요. 아, 괜찮아요. 예. 오늘 저희 만화 클래식 찾아주셨는데 평소에도 조금씩은 들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만화 클래식에 대한 생각이나 이야기 조금 한번 여쭤봐도 될지. 예, 추석 맞이잖아요. 네. 그 제가 잠깐 또 그 고리짝 얘기를 하자면은 고리짝 얘기 아세요? 고리짱. 고리짝. 옛날 얘기란 뜻이죠. 예, 옛날 이야기. 이제 고리라는 게 그 버드나무로 엮는 그 바구니 같은 걸 말하거든요. 네.
예, 고리장 얘기하면은 좀 시시콜콜하고 옛날 좀 낡은 얘기인데 해주십시오. 예, 예. 그 판을 깔아 드리니까 또 한번 그럼요.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가 1945년 해방 뒤던에 돌아가셨어요. 네.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만주 금주성이라는 곳인데요. 만주. 예, 예. 그 퇴각하는 일본군하고 또 그걸 추격하는 중국군 사이에 그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할머니가 그때 친할머니죠. 아까는 외할머니 얘기했는데 친할머니가 그 평소에 지병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놀라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추석날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릴 때는 항상 추석이 되면은 저희는 제사를 지냈어요. 할머니니까. 예. 할머니가 아니고 할머니니까. 예, 제사를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추석날 제사를 안 지내더라고요. 차례만 지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집안의 특수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일제 때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그 고려말 그 제주도에서 일어난 반란 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4.3을 좀 앞부분에서 다뤄서 4.3을 좀 공부했는데 4.3 때 그 제주도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3만 명? 정확한 건 그 계산이 안 되는데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 당시 제주도 인구가 30만 명 가까이 됐는데 한 10분의 1은 목숨을 잃었고 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 내려가면은 한날 한시에 다들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단으로 그 총살을 당했잖아요. 제주도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제사를 한날 한시에 같은 날 같은 마을에서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 말이 자꾸 옮기네. 네,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여기 편집해 주세요. 아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작가님은 추석날에 원래 차례랑 제사랑 같이 지내는 집을 환경상 할머니가 예, 그때 예. 돌아가셔서 그런 게 있었는데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4.3 사건 때 4.3도 그렇고 네,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았어요. 이해하십니다. 청취자들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죽음이 그냥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네네. 역사의 기록에 다 남겨서 후세 사람들한테 어떤 교훈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도 자기 그 아버지 어머니 살았던 시대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렇게 좀 기록을 해둬서 뭐 글이 됐건 아니면 뭐 영상이 됐건 이렇게 좀 많이 남겨서 그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또 컨텐츠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한국은 이상하게요. 예. 역사를 얘기할 때 민중사를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얘기들로 썰을 풀어 나가는데 예. 국사책이나 이런데 근데 이게 이제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한 순간부터는 예. 민중사를 다뤄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약한데 예. 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이런 컨텐츠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정관의 소사도 그렇고 정용 작가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소하게는 집안 얘기를 이제 자연스러움과 함께 이렇게 벗대어서 풀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큰 얘기로서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민중사랑 같이 결부돼서 하나의 작품으로 남기실 계획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 그런 예, 얘기. 그렇죠. 근데 서양 고대 역사나 중국 역사나 다 영웅들이 이야기잖아요. 그 지금까지 만들어진 컨텐츠들 대부분은 네. 그 역사 컨텐츠들이라는 게 다 영웅들 이야기예요. 네. 그 영화 300은 헤로도토스 역사 그 책에서 발췌해서 만든 내용인데 그것도 영웅 이야기고 네. 또 사마천 사기에 나왔던 열전들. 열전 내용도 거의 영웅이고 중국 그 드라마 사마천 사기를
원 소스로 해서 엄청 만들어지는데 네. 그것들도 다 영웅들 이야기고 네. 뭐 우리나라 그 사극들도 뭐 왕, 그 뭐 대신들, 네. 뭐 뛰어난 사람들 이야기고 아니면 장군, 그렇죠. 예, 국난을 극복한 장군 이야기들인데 지금 그 민중을 소재로 한 그 컨텐츠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지금 과도기니까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저도 뭐 사마천 사기 좋아하고 그런 막 이순신 장군이 그 24전 24승 하고 그런 것들에 막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그런 거 좋아하는 건 또 별개로 네. 또 저는 또 그 밑바닥 인생들 음. 제가 이제 밑바닥 인생을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런 없고 밑바닥 인생들에 대해서 어떤 애정이 가요 항상. 없이 살았던 사람,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좀 많이 계속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여쭙겠습니다. 소감이요? 네. 처음에 제가 집에서 질문지 받고서 네. 제가 9시간 동안 질문지 답변 내용을 썼거든요. 와. 그래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걸 자연스럽게 그냥 읽겠다. 네. 딱 이 마음으로 왔는데 네. 처음에 딱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서 우리 성인수 작가님이 뺏었죠. 제가 강탈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는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자연스러워요. 잘 예,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네.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네. 중원 부원이 되고 앞과 뒤가 막 섞여가지고 그 뭐죠 아몰랑류의 뭐 그런 아유 그렇진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예. 충분히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때 어떤 작품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신 작가분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 걱정하지 마시고. 참 땀이 많이 납니다. 방송 들을 수 있을지 제가 걱정되네요. 원래 다들 본인 목소리 처음엔 힘들어하세요.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도 되겠죠? 예. 얼마 전에 저희 집도 할머니 제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갔었는데 제가 평소에 할머니한테 할아버지랑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 예. 근데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머리 하얗고 이제 예. 노쇠하셨을 때 할아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할머니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 어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예, 그렇죠. 한창 그분의 화양 연화 때를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때까지는 왜 나를 할아버지 닮았다고 그러지? 머리 대머리 까지고 있어서 그런가? 그 생각했었는데 그래요? 그렇게 그렇게 많이 까지진 않았는데 안에 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내려가서 제사 때 물어봤죠.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 아버지한테. 예. 그거를 물어봤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께서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소소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서 왜 닮았다고 했는지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무궁화 차에서 제가 정간의 수사를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거를 추석에 맞춰서 편성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연휴가 10일이나 되는데 짧으면은 짧게라도 가족분들과 같이 모이실 테고 길면 길게 또 가족분들과 푹 쉬실 텐데 한번 여쭤보시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가? 저도 아버지하고 어머니 만났던 얘기를 전혀 몰랐어요. 그죠. 예, 나중에 알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작품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는 과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서 이분도 결국 한 명의 남자였고 한 명의 여자였고 그냥 예. 사람이었다. 엄청 높은 건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였다라가 아니라 결국엔 이 사람들도 그냥 그 시대에 맞춰서 사신 남자였고 여자였고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비로소 사람이 어른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 때 내려가시면
그런 얘기 좀 많이 여쭤보시고 이 어르신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내 나이 때 가장 날릴 때 예.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정관의 소사도 한번 읽어보시면 더 많은 부분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2017년 9월 19일이죠. 19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정관의 소사 정용현 작가님 모시고 1시간 넘게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